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일간목 개정 특강 강의들이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논작물 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기존에 모르고 있던 내용은 아니었는데 병해충 증상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와서 작년 같은 경우는 농작물 특성 해가지고 논작물 말고도 품목별로 전부 다 그 작물의 특성들이 있었다가 기본서 유출 문제를 해갖고 한꺼번에 다 삭제가 되었었잖아요. 그건 좀 더 이 포괄적인 재배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오히려 다행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작물 병충해 증상만 들어왔고, 복숭아에 세균 구멍병 증상이 들어왔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알아주면 두면 좋은 증상들은 고추 같은 경우 있죠. 고추 병충해들도 좀 실무 나가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시험에는 빠져있는 부분이니까요. 우선 논작물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병충해 증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상하는 병해충이고요. 우리가 암기 팁을 어떻게 외웠나요? 흰, 줄, 벼, 도, 깨, 먹새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흰잎 마른 뼈, 똑같은 잎 마른 병인데 흰잎 마른 뼈, 줄무늬 잎 마른 병 맞나요? 새는 세균성 벼알 마른 병 됐나요?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그 중에서 병해와 충해로 구분을 해볼게요. 충, 벌레란 얘기죠. 충은 벼멸구와 먹노린재입니다. 벼멸구와 먹노린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밑에 줄기 있죠. 여기 이싹 부분을 탁 이렇게 도침을 해가지고 흡즙, 이 즙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초기에 피해 입으면 이 싹 자체가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우리 출수되어가지고 이렇게 벼알이 우리 여물지를 못하겠죠. 조곡이 여물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더 뒤쪽에 후반기 수확기쯤에 가서 피해를 입으면 아래에 아무리 요 줄기 부분을 흡즙해서 이렇게 노랗게 되어가지고 푹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증상들이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 벼멸구 보이네. 이렇게 주저앉아 있더라도 오히려 또 수확량 조사를 했을 때 수확량은 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거 꼭 이 싹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조곡이 있죠. 조곡도 피해가 있거든요. 벼멸구 왔다 하면 거의 상품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수확량 조사를 하잖아요. 무게를 재고 우리는 또 수분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튼 하반기 때 수확기 때 가서 벼멸구 피해를 입으면 생각보다 피해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초기에는 높은데요. 자, 병해 한번 볼게요. 잎이 마르는 병인데 어떻게 하얗게 마르는 거 흰잎 마른 뼈, 줄무늬가 있게 마르는 거 줄무늬 잎 마른 뼈, 세균성 벼알 마른 뼈면 그냥 다 말라요. 잎도 마르고 줄기도 마르고 우리 벼도 마르고 다 말라요. 그래서 세균성 벼알 마른 병 같은 경우 보이나요? 대부분 우리 벼는 어때요? 수확기가 되면 우리가 알고 해도 수확기가 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왜? 무거우니까요. 많이 달려가지고. 하지만 세균성 벼알 마른 병은 다 말라버리고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그래서 벼가 꼿꼿하게 서 있고요. 대체로 여물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균성 벼알 마른 병이 심한 논에 가면 논이 좀 휑한 그런 분이,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피해가 심한 곳은 가보면 휑하다는 얘기는 결국 피해가 높다는 얘기죠. 자, 한번 그림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세균성 벼알 마른 뼈. 여기는 벼에도 많이 왔네요. 우리 조곡에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잎, 줄기 다 옵니다. 이싹. 깨씨무늬병이네요. 우리 깨 있죠. 우리가 흔히 참기름을 짜는 깨처럼 조그만 점이 있다고 해서 깨씨무늬요. 깨씨처럼 생긴 무늬라고 해서 깨씨돼 있네요. 이거는 깨씨무늬병이라고 해요. 자, 노린재입니다. 노린재는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벼에서 말하는 노린재는 먹노린재. 먹노린재는 생각보다 커요.
지금 요 보이는 것처럼 눈으로 확인이 목축으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순식간에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도망가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린재라는 우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린내가 나요. 그래서 벼를 척척척 배워왔잖아요. 배워왔는데 그 속에 이제 노린내가 같이 막 나. 그래서 노린재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흰잎 마른병, 줄무늬 마른병은 딱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흰잎 마른 막 하얗게 말라, 하얗게. 근데 줄무늬 이번에 보세요. 줄무늬가 있죠. 흰잎 마른병은 곳이 심한 논에 가면 막 하얘. 희끗희끗해요. 논이. 그래서 표가 나요. 그다음에 줄무늬 입마른병이 있고요. 도열병이네요. 도열병은 피해가 오면 심하게 피해가 와요. 수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피해가 오고 작년 말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풍도 거의 왔어도 거의 피해가 심하지 않았고 해서 뭐 벼 접수가 별로 안 될 거다 했다가 나중에 벼 조사를 많이 나갔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도열병 피해가 심해가지고 그랬거든요. 피해도 빨리 번져가고 도열병 같은 경우는 우리 생육기, 육묘기 그때부터 해서 우리 저 수학기 때까지 전 생육 과정 있죠. 생육 과정에 걸쳐서 나타나는 병이 도열병이에요. 그리고 도열병은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잎에 이렇게 나는 잎도열병도 있고 잎사귀에 나는 잎삭도열병도 있고 딱 요 벽시 요 사이 목에 나는 목도열병도 있고 종류별로 많아. 잎도열병 그 잎삭도열병 그다음에 가지에 나는 가지돌면 가지 역시도 잎삭가지겠죠. 가지도열병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도열병 구분도 잘 하셔야 해요. 벼멸구는 충에 의한 거라고 했죠. 몽돌인제처럼 벼멸구도 이렇게 생겼어. 요건 지금 애멸구죠. 애멸구는 좀 금정색에 가깝죠. 벼멸구는 좀 갈색에 가까워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벼멸구는 보장을 해주는 병충해도 병해충이죠. 병해충이지만 애멜구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보장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해요. 벼멸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벼멸구가 처음엔 이렇게 막 보이지만 좀 더 이제 수학기 때 가면 벼멸구도 거의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날개가 있잖아요. 막 날아다녀. 막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벼멸구 심한 데 들어가면 막 나방처럼 날아다녀. 벼멸구예요. 벼멸구. 그리고 벼멸구는 이렇게 폭탄 낮은 것처럼 이렇게 논이 있으면 논 가운데 이런 데 있죠. 팡팡 폭탄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벼멸구예요. 그래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먹노린재하고 벼멸구는 좀 달라요. 벼멸구는 이렇게 폭탄 터진 것처럼 이렇게 여러 넙득넙득하게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먹노린재는 이렇게 이거 가쪽 있죠. 가장자리 이 논둑에 가까운 가쪽 있죠. 이렇게 길게 퍼져요. 먹노린재는 이게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다음에 입진무늬 마른 병은 부보장인데 생각보다 벼에 많이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벼조사를 가면 어르신들이 문고병이 와가지고 문고병이 왔던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입지문이 마른 병이거든요. 근데 문고병은 보상해주는 병충해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어르신 알았어요. 그냥 알았으니까 조용하시고 제가 가서 알아서 볼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고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입지문이 마른 병이라는 거. 자, 도열병 한번 보세요. 증상들, 병반 증상들이에요. 잎에 왔죠. 잎에 왔고, 잎사귀에도 왔고, 쭉 보이나요? 벽시에도 왔네요. 이거는 지금 왼쪽은 도열병이고 오른쪽은 깨시무늬병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깨시무늬병과 도열병도 비슷하긴데 도열병 병반이 더 커요. 더 크고 깨시무늬 훨씬 더 조그만해. 그리고 깨시무늬는 이 깨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한번 이제 작년에 벼조사를 갔는데 전 해남 쪽으로 갔는데요. 그 계약자분이 자꾸 파리똥병이 왔다는 거예요. 파리똥병이. 보니까 깨시무늬병이 잔뜩 왔더라고요. 그걸 이제 시골에서 우리 이제 깨시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깨시무늬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리똥처럼도 생겼잖아요. 파리똥도 정말 이렇게 점처럼 생겼거든요. 보면. 그래서 파리똥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노린 이제 표현하죠. 벼멸구는 좀 더 이렇게 넓게 분포된 먹노린 좀 길쭉하게. 그리고 먹노린저는 이렇게 가쪽이 있죠. 가장자리 이렇게 논둑 가장자리 이런 데로 많이 퍼져요. 근데 벼멸구는 안쪽으로 많이 퍼져요.
자, 먹노린재 구분되죠. 이렇게 아래도 이렇게 벼 조국에도 이렇게 다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품가치 자체가 먹을 수가 없겠죠. 아까 우리 에멜구는 좀 검정색이었잖아요. 예, 보세요. 이거 배멸구 생긴 게 지금 에멜구하고는 또 달라요. 보세요. 완전 다르죠. 생긴 모양도 다르다는 거. 자, 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들은 보통은 태풍으로 제일 많이 피해를 입긴 해요. 벼는 태풍 피해가 제일 심하죠. 태풍 피해 심하고, 근데 가뭄 피해도 심해요. 가뭄 피해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풍이 오면 또 쓰러지죠. 보통은 뭐 비료, 뭐 질소질 비료들을 많이 해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또 쓰러지고 나면 수발화가 오기도 하고, 냉해 피해가 오면 이렇게 제대로 출수가 되지 않고 분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요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하고, 이것도 냉해 피해네요. 보세요, 그죠? 냉해 피해도 많이 입어요. 가뭄 피해. 근데 가뭄 피해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뭄 피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다음에 수발화입니다. 그냥 이렇게 벽시가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는 거 있죠. 그걸 수발화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밑에 물이 고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발화가 되기도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 있잖아요. 서 있는 상태에서도 안개가 많이 낀다든지 습이나 이런 온도 조건이 많으면 서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발화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발화가 심하게 온 곳은 하얗게 보여.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논이. 그래서 그런 양상들을 띈다는 거. 자, 별 성장 과정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 뭐 해요? 육묘 해가지고 육묘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정식하는 것을 벼는 이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양기. 자, 이양하고 나면 벼는 처음에는 몇 개 이렇게만 있지만 이제 새끼를 친다고 이야기하죠. 어르신들이 새끼를 치는 분월기. 그다음에 유수 형성기, 출수기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나오는 걸 출수기라고 하고요. 유생성기 한번 보세요. 줄기 밑 부분에서 잎사귀 형성되는 시기, 잎사귀 형성되는 시기가 유수 형성기고 잎사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는 출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출수기, 등수기 이제 이거 간다는 거겠죠. 벼가 벼 보세요. 이거 지금 하얀 거 보이시나요? 이거 벼도 실은 꽃이 다 핍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우리 벼예요. 벼라서 이렇게 꽃이 필 때 수정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쌀이 되는 거예요. 쌀이 되는데 이렇게 꽃이 막 피어 있을 때 막 바람이 많이 불었다든지 이렇게 이런 경우 있죠. 그럼 또 수정이 안 돼갖고 쭉정이가 되는 백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벼도 꽃이 핀다는 거. 마지막에 노랗게 익어서 수확기 이렇게 가죠. 자, 먼저 이제 병해충 증상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흰잎 마른병이고, 흰잎 마른병만 정확하게 발병이 어떻게 된다. 언제 발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병징. 병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보여진다. 병징. 자, 별 형태가 어디에 막 나타나는가 이제 그 형태가. 그다음에 병반 어떠한 모양을 띠는가 뭐 이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발병 언제 출수기 전후에 나타난다 하죠. 출수기 전후에 이런 거 시기 잘 알아두셔야 해요. 발병 언제 출수기 전후에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잎에 많이 나타나요. 잎에. 그다음에 상습 발생지에서 초기에 발병하고 드물게는 묘판에서도 발병되지만 거의 뭐 이양하고 난 다음에 출수기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잎이 말라버리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수확기 때까지 하얗게 말라서 보이는 거예요. 자, 주로 엽초에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 벼 아래서도 나타납니다. 대부분 요 잎사귀에서 많이 나타나요. 잎사귀에서. 잎에서 병반 수일이 경과한 후에는 황색으로 변하고 자 선단부터 하얗게 건조돼 유입부터 건조되죠. 건조되면서 급속히 잎이 말라 죽게 되면서 흰잎 마른병이 심하게 와도 수확량이 훅 떨어집니다. 작년에 흰잎 마른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벼조사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해남 쪽이 바닷가 근처 습이 많은 곳이어서 이제 간척지 가까운 곳은 그랬어요. 저는 간척지 가까운 쪽 일을 해가지고 습이 많은 곳에는 대부분 다 뭐가 있었냐면 깨씨무늬병이 없는 논이 거의 없었고요. 흰잎 마른병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흰잎 마른병, 깨씨무늬병들이 있더라는 거. 깨씨무늬병은 생각보다 그렇게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이 흰잎 마른병은 수확량에 영향을 좀 미쳐요. 그래서 흰잎 마른병만 유일하게 지금 발병
병징, 병반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렇다는 말, 이거 시험이 아주 내기가 좋겠죠. 흰님 마른 병의 병충해의 증상에 대해서 발병, 병징, 병반의 형태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발병은 언제 해요? 병징은 어떻게 돼요? 병반은 이러해요. 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출수기 전후에 잘 나타나요. 줄무늬 마른병, 흰잎 마른병보다는 하얗게 마르지 않고 줄무늬가 이렇게 잎이 있으면 이렇게 노랗게 좀 줄무늬가 있어. 줄무늬가 항색 줄무늬가 보여요. 줄무늬 마른병은. 자, 종자, 접촉, 토양의 전염은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토양 전염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도열병은 그 다음에 도열병 잘 오거든요. 그런 것들 전염은 하지 않고 매개충이 뭐냐면 이 줄무늬 잎마른병 아까 에멜구 있었죠. 대멜구 말고 에멜구. 에멜구가 매개충이에요. 그래서 에멜구에 의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이에요. 바이러스병. 이런 거 가로넣기. 이런 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병징 한번 볼게요. 넓은 황색 줄무늬예요. 황색 줄무늬. 황색 줄무늬니까 황화 증상이 되는 거죠. 그럼 잎이 도장하면서 뒤틀리거나 아래로 처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병에 걸렸어요. 분할이 안 됩니다. 분할경이 적어지고 출수가 안 돼요. 이렇게 잎사귀 출수가 안 돼요. 출수되어도 기형 잎사귀 되더라. 기형 잎사귀 되더라. 그래서 완전 불완전 출수가 되더라. 기형 잎사귀 되고 출수가 안 된다면 언제 그 병이 나타난다는 게요. 병징은 초에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 주로 줄무늬 잎마른병은 너무 빨리 조기 파종을 하거나 조기 이양했을 때 주로 발생을 해요. 여기 우리 그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알아두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조기 파종, 조기 이양하면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맞죠? 이 병에 걸리면 분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할이 초에 우리가 분할을 하잖아요. 분할이 되지 않고 분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출수를 하잖아요. 분할도 잘 안 되고 출수도 잘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깨씨무늬병 보세요. 요 깨무늬처럼 훨씬 더 도열병보다는 병방 증상이 훨씬 더 조그만해요. 초기 생육이 이건 이제 깨씨무늬병 또 다른 거야. 줄무늬 잎마른병 완전 다른데 이거 심한 거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완전 심하죠. 이거는 초기 생육이 너무 왕성해요. 또는 생육이 쇠퇴해요. 이럴 때는 왕성하거나 쇠퇴했을 때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둘 다를 가지고 있네요. 병반 한번 볼게요. 초기병 암갈색 타원형 이렇게 점이 아니고 약간 타원형이에요. 약간 타원형. 타원형 괴사부 주위에 황색의 중독부를 가지더라. 보이죠? 그죠? 황색의 중독부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원형의 대형 병반으로 윤문이 생긴다. 윤문이 생긴다니까 너무 이게 그 다른 데 있는 그 우리 병충해 증상들 막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 거. 윤문은 뭐냐면 동심원이에요. 동심원이 생긴다는 대형의 병반에 동심원이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생긴다는 거야. 윤문, 동심원이 생긴다. 자, 줄기에는 흑갈색 미세무늬가 발생하고 그다음 이후 확대해서 합쳐지면 줄기 전체가 담갈색으로 변한댔죠. 줄기에도 이게 무늬가 발생해요. 그리고 심하면 전체가 담갈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싹줄기에는 흑갈색 줄무늬에서 전체가 흑갈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도열병과 같이 이 싹 끝에서부터 빠르게 침투되는 일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고 벼 아래는 암갈색의 반점으로 되고 회백색 붕괴부를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거 요 잎에 많이 나타나요. 잎에.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열병 잘 봐두시고요. 도열병은 심하면 제가 수학할 게 별로 없다고 했어요. 도열병은 진균입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해충은 아까 우리 줄무늬 잎마른병은 뭐야? 바이러스병이라고 했잖아요. 줄무늬 바이러스병 매개충이 뭐라고요? 에멜구라고요. 도열병은 진균 일장이라고 잔항균. 진균이라는 거는 어떤 게 돼요? 아까 우리 줄무늬 잎마른병 이런 거는 토양이 이런 오염돼 갖고 전염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열병 이런 거 진균은 있잖아요. 토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 균이 겨울을 지나도. 그래서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도열병이에요. 병든 잔재물에서 겨울을 지난다고 하잖아요. 그 잔재물을 처리해야 돼.
도열병이면 태워버리거나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1차 감염원, 전염원이 되고 2차 전염은 병반상에 형성된 분생 포자가 날아다녀요. 이런 진균들의 포자가 막 날아다니죠. 그래서 공기로 전염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열병은 뭐 이싹도열병, 입도열병, 뭐 목도열병 뭐 엄청 종류가 많다고 했죠. 많은데 대표적인 거 기억합니다. 이싹, 가지 등의 병반을 형성해서 도열병 이름을 입도열병, 이싹도열병, 그 다음에 가지도열병, 이 가지는 이싹가지. 이싹가지 도열병이 가장 흔하다. 이 세 가지 흔하다는 건 그럼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뭐요? 이싹가지. 목도열병 이런 거 있어도 이거 세 개만 우선 기억합니다. 방추형의 병반이 형성됩니다. 폭이 전체가 붉은 빛을 띱니다. 붉은빛을 띱니다. 아까 깨시무늬병은 달땄잖아요. 갈색이었잖아요. 보세요. 흑갈색이고 당발색이고 그랬잖아요. 붉은 빛을 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띄우면 자라지 않게 되고 이싹목, 그다음 이싹목이기 때문에 이건 목도열병이 되겠죠. 옅은 갈색으로 말라 죽는다. 습기가 많으면 표면에 잿빛에 곰팡이까지 핀다라고 되었죠. 이건 잎에 생긴 거 보이나요? 이 축축 다 늘어졌죠. 목도열병인 거예요, 다. 이거 기억합니다. 도열병은 전 생육기에 거쳐서 발생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됐나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흰님 마르병 같은 건 출수기 전후, 줄무늬 예방도 초기에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도열병은 전 시기 결쳐서, 깨시무늬병은 생육이 너무 왕성해도 생기고 세태에도 생기고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세균성 벼알 마른병. 제일 기억하기 좋은 건 세균성 벼알 마른 꼿꼿하게 써 있다고. 여태 꼿꼿하게 써 있잖아요. 뭐 이 고개가 이럴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숙이지를 않아.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꼿꼿이 서 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세균성 벼알 마른병은 주로 벼알 마름이니까 벼 아래 발생하겠죠. 엽초에도 병증이 나타나고요. 벼알은 기부부터 항백색으로 변색되고 확대되어 전체가 변색된다. 그래서 세균성 벼알 마름병 논문에 가보면 색깔이 너무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황량해. 그냥 휑해요. 포장해서 일찍 감염된 이삭은 전체가 엷은 붉은색을 띠고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빳빳하게 들고 있다고 흔히 말하는 쭉정이 발육이 안 되니까 감염된 종자 파종 시에 또 내년에 또 그래. 그죠? 경미하다. 감염 정도가. 그래도 결국은 고사할 때 세균성 벼알 마름병은 한번 피해가 오면 심하게 피해율이 높습니다. 저는 작년에 세균성 그러니까 좀 친환경 재배 이런 재배 단지여서 좀 그렇기도 했어요. 그 집은 그랬는데 제가 그 벼 조사한 것 중에 제일 피율이 높게 나온 집에 거의 70% 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밖에 안 나와.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뭐 달린 게 없어. 그죠? 쭉정이에요. 그래갖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벼의 출수 개화기 때 고온 다습하면 주로 발생하고 수확기는 또 언제 이싹에서 발생하고. 됐나요? 자, 벼멸구입니다. 이거는 충해라고 했죠. 충해. 벼멸구는 보통 어른들이 이제 그런 게 중국에서 넘어왔고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맞아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야. 저기압 때 기류를 타고 날아왔고 푹 주저앉으면서 우리 논에 피해를 입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 중국에서 내려오다가 하필 우리 논에 떨어졌냐고 가면 계약자분들이 많이 그래요. 그리고 한번 이제 여기 피해를 입은 논이면 벼멸구는 충이니까 어디 멀리 가지 않겠잖아. 옆에 논으로 번져가요. 그러니까 한 논이 피해가 심하게 입었다면 그 옆에 논은 수확기 되면 얼른 수확을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급속도로 이 벼멸구는 번져갑니다. 그러면서 수확량이 훅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벼멸구 왔을 때는 막 서로 와서 빨리 수확해 달라고 막 난리를 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볼게요. 이동성이 낮아서 어떻게 주변에서 정식한다. 그래서 주변을 막 번져가는 거예요. 형태는 에멜구하고 비슷하나 에멜하고는 다릅니다. 에멜구는 개별적으로 서식한다. 벼멸구는 집단으로 서식하니까 한꺼번에 막 붙어가지고 확 붙어갖고 고사시켜버리잖아요. 됐나요? 흡접하죠. 이렇게 충이니까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즙을 빨아먹잖아요. 논 군데군데 둥글게 집중고사.
이렇게 논이 있으면 뻥 폭탄 맞은 것처럼 뻥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누렇게 다 집중되어서 이 고개를 다 떨구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 것이 벼멸구예요. 그래서 막 이제 벼 조사를 할 때는 막 지나다니다 보면 벼가 정말 그 황금 불판들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저기도 가다 막 어야 저기도 벼멸구 부분에 어야 저기도 벼멸 이건 막 보여요. 막 이제 조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 막 엄청 황금 불판이 눈에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병충해 입은 그 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논들만 자꾸 눈에 보여요. 그것도 이제 직업병이죠. 자, 보겠습니다. 피해는 고사 시기가 빠를수록 수확량의 크기가 감소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고사 시기가 빠르다는 말은 초기에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초기에 이게 흡즙을 빨아먹으면 벼가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해서 수확량이 완전 떨어지고요. 불완전한 잎의 비율도 높아집니다. 후기에 피해를 입으면 그렇게 심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벼도 피해 입습니다. 벼 피해 입어가지고 색깔 막 이렇게 물든 것처럼 이상하게 되어요. 못 먹죠. 그런 거는. 쌀알 중심부나 복부가 백색의 불투명한 신복병미. 아까 여기 보였었죠. 아까 이렇게 갖고 막 이상 얼룩덜룩하게 막 생겼었잖아요. 벼알이 그죠? 표면이 우윳빛처럼 불투명한 유백미 또는 가피의 엽록소가 남아있는 청미 등이 발생한다. 이런 거 못 먹어요. 그죠? 못 먹습니다. 주로 벼 어디? 아랫부분에 흡접해요. 위로 막 올라간 거야. 처음에 아랫부리에 흡접해갖고 거기서 서식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좀 더 크면 막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벼멜고 있는 집 들어가면 막 나박처럼 막 몸에 붙어 막 날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먹노린재입니다. 비가 적은 해에 발생한다. 대부분 비가 많은 해에 많이 발생을 하죠. 뭐 다습할 때 많이 발생하잖아요. 고온 다습병, 세균성 벼알마름병도 그렇고 고온 다습할 때 대부분 병충해는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 별표 먹노린재는 뭐예요? 비가 적은 해에 발생한다고. 좀 특이하잖아요.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벼표기 속에 가만히 숨어 있어. 이따가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 물속을 또 잠수해버린대요. 사람 웃으면 또 보로록 나오겠죠. 됐나요? 성충이나 약충 모두 어디에? 이 줄기에다가 딱 흡접해서 딱 굳힘을 받고 흡접한다고요. 딱 받기 좋겠네요. 그죠? 흡접 부위가 퇴색하고 자란 잎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윗부분이 마른다. 윗부분부터 원래 말라오잖아요. 잎은 피해가 심하면 새로 나온 잎이 전개하기 전에 말라서 죽어버린다. 주로 논 가장자리에 많이 나타나 보이시죠? 이 논뚝이잖아요. 논뚝이면 요 논 옆에, 논뚝 옆에 이런데 가쪽 있죠. 이런데 나타난다고. 벼멸기는 어디 중앙에 많이 나타나요. 중앙에 뻥뻥 폭탄 맞은 것처럼. 그 다음에 생육 초기에 심하게 피해를 받으면 초장이 짧아진다. 뭐 크지를 못하니까 잎사귀 출시되지 않겠죠. 흡즙 다 빨아먹고 나면 잎사귀 어떻게 해? 뭐 영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출수 전후에 피해를 받으면 잎사귀 꼿꼿이 서서 말라 죽는다. 자, 이하명나방 이하기의 피해 특징인 백수와 같은 증상. 백수와 같은 거는 뭐냐면 백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흰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벼가 이렇게 있는데 안에 뭐 등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등게 아무것도 없어 하얗게 마르는 증상을 제가 적어놨네요. 백수. 여물기 전에 수물이 정발해버리니까 하얗게 말라버리는 걸 백수 현상이라고 해요. 백수 현상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논뚝 가까운 데 분포한다고. 논 가장자리에 집중 분포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병해충의 증상인데요.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한번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벼는 우리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도작이에요. 수도작. 물이 있어야 돼. 가뭄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가뭄이 있으면 간수를 해가지고 물을 관리를 해줘야 해요. 근데 이제 가뭄이 심할 때 어떤 곳에 피해를, 저도 작년에 엄청 이제 피해 심한 논을 하나 조사를 했는데 어디냐, 천수답 있죠. 천수답 산 밑에 있는 거, 산 밑에 있는데 계약자분이 그래요. 가뭄이 너무 심해갖고 간수시설 없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도청에다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해줘서 너무 성질나서 관리 안 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한 논 중에 제일 심했어요. 거의 벼가 있는 논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었는데 조사하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거든요. 거의 뭐 노랗게 익은 게 아니고 파랗게 꼿꼿하게 서 있더라고요. 키도 너무 작고 거의 풀이 대부분이고 관리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어떡하겠어요. 피해율을 높게 주되 관리를 안 하셨잖아요. 용돈 관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자분하고 합의해가지고 미보상 비율을 좀 높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있는 가지 그거를 긁어가지고 했어요.
수인기, 출수기, 이항기 때 물 공급은 필수더라. 흙까지 치는 시기에는 물 공급이 필요하지는 않더라. 가지치기 할 때는. 병충해 특약, 병해충 또 특약이라고도 하죠. 병해충. 나 도열병입니다. 전 생육기에 걸쳐 나타납니다. 잎에도 오고 줄기에도 오고 목도열병도 오고 가지에도 오고 벼알에도 오고 뭐 곳곳에 다 옵니다. 우리 지금 책에는 어디에 많이 온다고 돼 있어요? 잎, 이싹, 가지, 가지 이렇다고 대표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암기하셔야 해요. 흰잎 마른뼈 출수기 전후에 나온다고 했죠. 출수기 전후에 나오더라. 흰잎 마른뼈, 줄무늬 마른뼈 또 어떨 때도 많이 하냐면 계약자분들이 막 잘 되라고 처음에 뭐 비료 많이 줘요. 질소비료 많이 주잖아요. 질소비료지를 많이 사용해도 흰잎 마른병이나 줄무늬 마른병 온다고 해요. 그런 거 좀 봐주시고. 깨시무늬병은 깨시처럼 생겼어요. 깨시처럼 생겼고 세균성 배알만 꼿꼿하게 서 있다. 수확기에도 올 수 있고 이제 출수기에도 올 수 있더라. 먹놀이 이제 노린데 많이 납니다. 주로 어디 논이 있으면 논두 가장자리 요런 데 있더라. 벼멸구는 어디 폭탄 맞은 그러면 요 중앙에 있더라. 벼멸구는 자 수면이 10cm 부위, 10cm 부위, 수면이 10cm 부위 아랫부분에서부터 흡접하더라. 심하면 도복됩니다. 자 예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대충 만들어 봤어요. 논작물에 보상하는 병충해를 이제 지금 우리 기본세 크게 구분해 놨죠. 병해와 충해로 구분해서 쓰세요. 흰줄배도 깨먹새이지만 충해는 먹놀인재와 벼멸구 그다음 나머지 이거 병해충명을 쓰시오라는 거는 5회 때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7회 때도 출제가 되었어요. 왜냐면 벼병충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안 나온다는 보장 없죠. 병해, 충해 구분해가지고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암기는 흰, 줄, 벼, 도, 깨, 먹, 새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벼멸구 중에서 벼멸구에 피해 양상에 대해서만 서술하시 이렇게 돼서 피해 양상 어떻게 흡접한다 했잖아요. 흡접한다요. 흡접을 해가지고 피해 양상은 늑대야. 논 가장자리, 가장자리라고 논 가운데 둥글게 집중고사한다 했잖아요. 폭탄 맞은 것처럼 빵 집중고사한다고 했잖아요. 피해는 고사 시기가 빠를수록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불완전한 잎의 비율도 높아집니다. 쌀 아래 변화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이 한번 봐둡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벼에 보상하는 병해충 중에서 흰마른병 제가 흰마른병 잘 봐두시랬죠. 왜? 발병은 언제 돼요? 병증이었대요? 병반이었대요? 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진짜 이렇게 해갖고 15문제 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암기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병해충이 따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새로 들어온 것들은 어떠더라? 5점짜리 단답형으로든 15점짜리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병은 언제 하더라? 출수기 전후에 나타나더라. 초기에 발병하고 드물게는 모판에서도 발병되더라. 병증이 어떻게 되더라? 병반이 어떻게 되더라? 발병, 병진, 병반 요 순으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 병해충에 이제 이 쭉쭉쭉쭉 아이고 이거 지워야 된다. 못 지웠네요. 지상 부위의 병반을 형성하면서 어떤 이 병명이 가장 흔하다라면 우리 이제 바로 알아내야 되겠죠. 포기 전체가 붉은빛을 띠더라. 이싹목이나 이싹가지가 옅은 이싹목 이싹가지 보면 딱 바로 알아내야 되겠죠. 뭐 도열병이란 거 알아내야 되잖아요. 도열병이더라. 어디에 심하더라? 잎 이싹가지더라. 이렇게 암기. 그다음에 병해충명 적어놓고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안갈색 타원이더라. 항색 중독부더라. 전체가 단갈색 될 수도 있더라. 일삭주기의 흑갈색 무늬더라. 이거 뭐야? 깨씨무늬병이잖아요. 또 이제 병해충명 주면서 뭔지 알아내라는 거. 자, 종자 접촉 토양 전염 아니다라고 했어요. 토양 전염 아니다. 매개충 나오는 거. 매개충 나왔다 하면 뭐 충이잖아. 충. 매개충이 뭐 있었잖아요. 우리 매개충이 나오는 거에서 에멜구 있었잖아요. 에멜구에 의한 매개충 뭐 있었어요. 주문이 마른병이었잖아요. 바이러스병. 그다음에 항색 줄무늬 황화정상. 그럼 이거 줄무늬 입마른병이구나. 에멜구가 들어가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또 병해충명 한번 보겠습니다. 암갈색 타원이더라. 항색 중독부더라. 이거 아까도 하지 않았나요? 똑같은 거 두 개 겹쳤네요. 깨씨무늬병. 다른 걸로 좀 바꿔놓을게요. 저거나. 그다음에 병해충에 대한 설명이다. 병해충 또 볼게요. 엽초 병증 발생합니다. 붉은색을 띱니다. 고개를 꼿꼿이 숙이지 못하고 서 있다라면 우리 바로 알 수 있는 거 있죠. 세균성 배알 마른병. 특징적인 거 딱 암기해 놓으세요. 다음에 또 보세요. 흡접되는 거. 흡접비다 하면 충이겠죠. 흡접은 충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보세요. 농 가장자리 나타난데 뭐예요? 먹놀인재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문제 한번 봐두시고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뭐 특이하게 뭐 막 희한하게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병해충 증상들 잘 봐두시고 증상만 주면서 병해충명이 뭔지 또는 이제 가로등기 나오는 거 이런 거 주의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시험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 가서 이 병은 나가서 우리가 병을 구분하는 것도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미리 잘 봐두시고 그죠? 막 이론적으로 잘 봐두셨다고 실제 가보면 도열병하고 깨시무늬병이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입마르병 같은 건 바로 표가 나고 깨시무늬병도 실은 바로 가면 표가 나기는 나요. 배멸근은 정말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병해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무 가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병반, 병진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병해충 증상들 마무리하면서 1과목 개정 특강은 마무리 좋고 1과목 이제 끝이 나네요. 끝이 나고 1과목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2과목 강의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과목은 암기할 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앞에 그 강의였다고 하면 이제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이해 무슨 하고 가셔야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암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암기, 반복해서 암기, 반복해서 암기. 이 암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고 누구나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손평 쉬우면 엉덩이 싸움이라고 해요. 누가 얼마만큼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서 책상 앞에서 공부를 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주말에는 진짜 온종일 앉아서 조금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 평일에도 직장 다니신 분 되게 많기 때문에 직장 갔다 오시고 저녁 먹고 나면 딱 책상 앞에 앉는 버릇 공부하는 습관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